안녕하세요. 흥삼이네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흥삼입니다. 오늘도 여자친구입니다. 예, 오늘 일단은 브이로그인데 일단 약간 좀 이렇게 이런 정제된 이런 샷이라고 해야 될까 모습이라 해야 될까 뭐 이렇게 행설수설하지 아무튼 일단 공지사항을 하나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요렇게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이제 그 세침 검사인가? 그거 뭐지? 세팅 검사 맞아. 이 목에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조직 검사하는 그걸 했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 암이라고 해가지고 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받게 된 게 사실 저희 언니도 이제 갑상선 암이라고 얼마 전에 진단을 받아서 제가 급하게 혹이 있다고 해서 사실 별 생각이 없었어요. 혹이 있어도 혹은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고 그게 바로 암일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때는 이제 어리고 그러니까 뭐 설마 했는 거지. 그냥 혹이 있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사실 언니가 그 진단을 받았는데 암도 그냥 암이 아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언니는 뭐 혈관에 퍼지는 암이라고 해가지고 언니 약간 혈관에 살짝 퍼진 거예요. 전이가 살짝 된 거죠. 그래서 뭐 큰일이다. 그래서 저도 검사를 받아보게 됐는데 그 선생님이 암이라고 했고 무슨 암인지는 말 안 해주셨는데 다발성이고 1기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 수술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만 절제하는 게 있고 전부 다 절제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다발성이라 가지고 전부 다 떼내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거기 일단 대학병원이긴 한데 좀 궁금하고 해서 다른 병원도 한번 가보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세침 검사 때 암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여자친구 외할머니도 갑상선 암이셨고 엄마는 무슨 항진증 있었는데 3명이니까 저희 키우느라 너무 바쁘셨는데 증상이 없어지셔서 아예 병원을 안 가셨대요. 근데 외할머니는 또 거의 90 가까워서 알게 됐던 거라 가지고 그러다가 아무튼 약간 그 외가 쪽에 이제 그 유전적으로 있는 거지. 약간 갑상선 가족력이 있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거나 뭐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언니는 좀 혈관에 퍼지는 암이기 때문에 저도 혹시 몰라서 빨리 떼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또 그 수술 방법이 또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여기를 아예 절제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내시경을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로봇 수술이 있는데 로봇 수술 중에서 또 겨드랑이를 통해서 들어가서 겨드랑이를 살짝 째는 게 또 있고 입안을 통해서 넣어서 아예 흉터가 안 보이는 수술법이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또 이 방법을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가 좋은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 뭐 일단 이런 상황이고 이런 거 관련돼서 영상을 2개를 올렸었잖아 그 전에. 이번에 이제 3편 약간 이 시리즈물처럼 됐는데 저희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저는 그 생각이었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언니분은 제가 뵀을 때 약간 아파 보이는데 하는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여자친구는 외관상 봤을 때 워낙 건강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냥 검사를 해서 당연히 괜찮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그런 걸 전제로 영상을 찍었는데 암일 거라고는 진짜 생각을 못 했었어 가지고 그냥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막 여자친구 아픈 걸로 영상을 찍고 약간 암으로 어그로 끄는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저 진짜 아플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리고 왜냐면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결과를 말씀 안 드리면은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역시 저걸로 어그로 끌다 말았다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뭐 완치하는 과정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다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왜냐면 또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또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를 통해서 뭐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음의 위안이라도 되실 수도 있잖아요. 쟤도 괜찮아졌다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의도치 않게 이제 시리즈 물로 됐습니다. 예. 그게 한국이 뭐 여성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위가 갑상선 암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수술 직접 하는 과정은 못 보여드렸지만 그 수술하고 나서 회복이라든지 뭐
어떤 내가 택하면은 그 수술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잖아. 그 수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저가 또 이제 흉터가 약간 비유성 반응이라고 켈로이드는 아닌데 그거보다 약하지만 흉터가 좀 더 커지는 이렇게 뗐을 때 좀 더 부풀어 오르는 그런 체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이게 사실 목으로 째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내시경 아니면 로봇 수술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그쪽에 관한 분들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네. 어디가 좋은지는 모르니까 혹시 분들 아시거나 하면은 추천해주면 제가 검색해볼 수 있게. 그래서 뭐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댓글로 그렇지. 저희한테 뭐 그렇게 알려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일단은 뭐 이렇게 된 거 뭐 끝까지 완치할 때까지 영상으로 공유하도록 하고 일단 자기가 일어나. 네. 빨리 일어나가자. 인사드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여태껏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지만 흥삼아 너 왜 이렇게 식탐 부리냐, 흥삼아 너 왜 막 이렇게 욕심이 많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날 싫어하는 사람만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정신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또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에 그 최근 영상 올렸을 때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막 응원을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해요. 네, 눈물은 안 흘렸는데 가슴속으로 울었습니다. 제가 또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니구나, 우리를 더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훨씬 많구나 하는 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고 너무 이번에 감사했고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힘내가지고 한번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4월 13일 일요일인데 그 11일 날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검진 결과를 받았고 촬영일은 지금 13일입니다. 왜냐면 이걸 또 왜 말씀드리냐면은 일부 댓글에서 뭐 이제 약간 미리 결과를 알고 뭐 이렇게 막 어그로 끌려고 주작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런 거는 뭐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뭐 할 말 있나요? 근데 그 왜 암 종류를 모르냐고 하시면은 물론 제가 간 대학병원은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걸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데 내가 그때 당시에는 암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종류가 여러 개고 이런 걸 그때 당시에 몰랐었어가지고 무슨 암인가요? 아니면은 뭐 이런 질문을 자세히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 가기 전에 아마 띄긴 뛸 건데 이거를 오해하실 수 있죠. 왜 그 중에 무슨 암인지 모르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 기록 그걸 떼긴 뗄 거예요. 다른 병원에 가려면은 몇 센치고 이거를 제가 자세히 못 물어봤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뭐 얼마냐 이런 거 못 물어봤는데 막 크기가 너무 커지고 이러면은 수술 방법에 제약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혹시 수술을 결심하신 분들은 좀 빨리 하시면은 수술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진 것 같아서 혹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잖아. 근데 갑상선이 어쨌든 전이가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착한 암이라 해서 그냥 착한 암이구나 했었는데 이것도 암이고 전이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 그지? 네, 또 할 말 있나요? 없어. 그럼 밥 먹을까요? 그래. 네. 이건 뭐야? 야채찜. 야, 닭강정 먹고 싶다 했잖아. 먹어봐. 뭐뭐 시켰지? 오리지널 양념 마늘 간장. 오빠 여기 노래를 불렀잖아. 여기 제일 맛있다면서. 그리고 나 이제 콩팥빵에서 구독자 별로 없을 때 날 믿고 이렇게 제품 그걸 해주신 분인데 맛있네. 진짜? 응. 근데 자기야 오늘 그 의상이 오빠 뭐라 했어? 뭐 아파 보이지 말라 했잖아. 아니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 갑상선 하면 그거 별거 아닌데 왜 저렇게 또 쟤들 유난 떠냐 그럴까봐. 그리고 기세야 기세. 응? 사람 마음 먹게 나름이라고. 아프다 하면 그게 되는 거고 기세로 병을 이겨내는 거야. 근데 무슨 증상이 있었냐 이런 거는 1, 2에서 아마 증상이 없었을 거야. 근데 나는 그냥 너무 피곤해하고 근데 이런 건 확실히 있었어. 내가 너무 피곤해하니까 엄마가 의아해하고 내가 맨날 아니 왜 이렇게 TV 자냐고 몇 시간을 자냐고 막 계속 그렇게 얘기했잖아.
난 많이 자는 편이잖아. 근데도 피곤했잖아, 알지? 근데 증상이 없대. 이게 이 정도는. 우리 병마랑 싸우는 거잖아. 싸우면 기세를 하니까 기세. 아, 남자 고민이 많다. 수술 방법이나 이런 걸 막 찾아보고. 수술 방법마다 비용 차이구나. 로봇 수술이 제일 비싸더라고. 그러면 그 다음은? 그 다음에 내시고 그 다음에 째는 거. 근데 또 그게 이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 그 조직, 그 암 조직이 너무 크면은 뭐 1cm인가 이상이면은 그 수술을 못 하고, 왜냐면 빼낼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한가 보지. 막 그런 게 있어서 할 줄 아는 병원 가서 상담을 한번 받으러 가야 돼. 나도 그래서 모르겠어. 근데 이게 무조건 수술이 답이 아닌 것도 있잖아. 암이 여러 개다 했잖아. 그 중에 유두암이라는 게 있는데, 유두암에다가 얼마 이하는 추적 관찰하는 것도 있대. 근데 나는 일단 언니가 혈관으로 퍼졌잖아, 그게. 그래서 언니는 무슨 동의원 소치료인가 그거까지 해야 되거든. 유전이 없고 막 그렇게 막 뭐 그런 사람들은 추적 관찰하는 막 그런 리스트가 있더라고. 근데 나는 그걸 좀 해당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아마 내가 갔던 병원에선 그랬단 말이야. 다발성이고 언니가 퍼졌으니까 나는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근데 내가 챗GPT한테 물어봤어. 다발성이고 1기다. 그럼 거의 유두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 근데 모르겠어. 요즘 진짜 의사 선생님들 많이 힘드시겠다.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는데요. 의사 선생님들이 한숨 푹푹 쉬실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데 오빠가 왜 수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의견을 제기했잖아 지금. 그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봤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유튜브에 봤어요? 우리가 지식 얻을 때가 유튜브밖에 어딨어. 아무튼 유튜브에 나 안 떼도 되는 것까지 떼버리는 경우들이 있대. 약간 추세가. 맞아. 나라마다 이거 치료한 그 요법이 트렌드가 다른데 우리나라는 너무 암이 돼 퍼질 수 있다 그냥 무조건 떼버리자.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추세도 맞아. 있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지. 왜냐면 봐봐, 외할머니 90 몇 세실 때 발견하셨잖아. 그 전에 있으셨는데 90 몇 살까지 사셨잖아. 내가 갑상선도 카페에 가입을 했거든. 이번엔 카페야? 추적 관찰 하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해서 했는데 다른 뭐 임파선에 전이가 돼서 임파선까지 절제를 하게 됐다. 차라리 빨리 뗄 걸 그랬다. 이런 댓글들이 있긴 있었어. 느린 암이고 착한 암이라니까 냅둘 가다 전이가 돼서 더 크게 절제를 하게 된 거잖아. 그리고 로봇으로 할 수 있었던 거를 더 커지고 안 좋은 범위까지 가서 그걸로 아예 못하고 무조건 목을 째게 된 거잖아. 그럴까봐 걱정했는데 가자 나는 저것도 있으니까 유전적 요인들도 있으니까 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지. 아무튼 딴 병원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무서워.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더라고. 거기 수술하면은 바로 퇴원이 아니고 입원을 해야 되더라고. 며칠? 3박 4일 정도? 3박 4일. 엄마 모를 거야. 장모님 부르시면 그럼 어떡하냐. 왜? 내 병 가도 브이로그 찍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니 나는 왜 그러냐면 너무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너무 다크한 분위기로 너무 이 막 그 우울한 분위기로 가면 안 된다니까.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해피하려고 보시는 거지 우울하려고 보시는 게 아니잖아. 이럴 때도 우리가 초연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병을 이겨내야지. 이걸 아셔야 되는데 제가 그 감정에 대해서 크게 표출을 잘 안 하는 편이야. 저번 편에서 난 정말로 충격을 받아서 진짜 너무 격하게 반응한 걸 보여주렸나? 내가 걱정을 했었거든? 근데 앞 얘기가 나는데 그렇게 태어나자는 듯이 댓글 다는 게 있었어. 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부 의견일 뿐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무슨 전제로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진짜 암이면 저런 반응이 나오겠어?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근데 자기야 우리 아무리 그렇다 해도 영상은 밝게 지을 거야. 밝게 웃으면서. 왜냐면 힘들 때 웃는 게 진짜 인류거든. 아니 근데 그 우리 전편에서 왜 그 진료실 따라 안 들어갔냐 그런 말이 있었잖아. 자기가 따라오지 말라 했잖아. 오빠도 그랬겠지만 나는 진료실 같이 갈 수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안 섭섭했던 게 진료실 같이 있을 수 있는지 몰라서 오빠 가서 카페 가서 쉬고 있으라 했던 거잖아. 서운하나 그랬어 자기야. 그래서 몰라서 안 서운했지. 서운한 포인트들이 다 있잖아. 나는 그거에는 섭섭해하거나 서운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 당사자가 안 서운했으니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니네.
그렇지. 음. 그때 해야지. 수술하고 나서 나 집에 오기 힘든데 그때 택시 타고 오면 좀 섭섭하지. 만약 오빠 집에 있는데 알아서 와라 이러면 그런 건 섭섭하겠지. 나 알아서 알아 안 하지. 그리고 택시 그냥 타고 안 하지. 모험 택시 불러주지 내가. 어쨌든 그러면은 그 3박 4일 수술하고 3박 4일 병원에 있어야 돼? 전날부터 치는 것 같아. 나 그건 뭐 그렇게 큰 그건 아닌데? 올해는 아니지. 왜냐면 내 손가락 잘렸을 때는 난 병원에 되게 오래 있었거든. 아니 그 원래는 입원을 그렇게 오래 안 해도 되는데 군 생활을 못 하기 때문에 입원을 시켰던 거 아닐까? 뭐 그런 요소도 있지만 그렇다고 집에 보낼 순 없잖아 사실. 병부심 부리면 안 되는데 내가 가졌던 그 병은 사고에 의해서 외상에 의해서 그렇게 외상을 입은 거잖아. 그리고 그게 그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고통의 단계가 이렇게 피라미드로 있으면 제일 상단에서 바로 밑에 있는 넘버 2야. 그래? 그래 2등.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발이 문짝에 딱 부딪혀 그럼 엄청 아프잖아. 그래. 근데 그 순간만 사실 아픈 거잖아. 그 손가락에 그 순간만 아픈 거 아니야? 잘라져 있잖아 계속 붙이기 전까지는. 그럼 계속 그 통증이 계속 아픈 거야? 아 이거 또 내가 또 군대 얘기에다가 이거 또 다친 거 또 병 부심이 있네. 뭐 아무튼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그때 어땠냐면 그 산에서 훈련하다가 그렇게 됐거든. 산에 이제 내려가잖아. 그 사람이 이제 내 손가락을 잡고 나는 이게 하면서 이렇게 쇼크가 와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아프진 않았어. 왜냐면 그 아픔을 못 느낄 정도로 쇼크가 오니까 막 아프다 이게 아니라 하면서 막 죽겠다 이런. 아니 죽겠다 정신이 없지 그냥. 아니 그런 생각이 없지 정신이 혼미해져 버리. 내가 멘탈이 엄청 강한 사람인데도. 그래서 나는 막 베이고 이런 것도 그 순간엔 아픈데 이게 좀 지나면 사실 괜찮아지잖아. 그래서 손각도 그 순간 진짜 엄청 아프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어떤 지금 고통이 좀 계속 가는구나 막. 이게 손끝에 감각이 사람이 제일 살아있는 감각이잖아. 근데 거기가 잘렸으니까 얼마나 더 아프게 느끼겠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나서 이게 뭐 붙을지 안 붙을지 그 경과라든지 그런 걸 또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3박 4일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래 있는 건 아니다 병원에. 어찌 보면 여자친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보는 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자친구 아프다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장난식으로 하고 왜 이렇게 잘 쳐먹냐 뭐 하는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에요. 분위기가 너무 이게 다크하게 가고 우울하게 가는 것보다는 그냥 우연하게 해피하고 그냥 밝은 분위기로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틀 상간에 여자친구 이제 암 걸렸으니까 뭐 아는 지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랑도 통화하거나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10명 중에 한 9명 비율적으로 봤을 때 반응이 뭐냐면 진짜가 괜찮나? 이게 아니라 야 그 갑상선암 그 별거 아니다. 그거 떼쁘면 된다. 그거는 암도 아니다. 괜찮다 이러니까 물론 나한테 너무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안심시켜주고 그런 거긴 한데 여자친구도 그럼 나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약간 밝은 분위기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건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쁘거나 좀 서운할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야 촬영하면서 한번. 아니 그게 물론 다른 암에 비해서 훨씬 더 느리고 막 이런 건 알겠는데 어쨌든 암이긴 암인데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알겠는데 좀 마음이 좀 뾰족 아무것도 아닌 난 암이긴 암인데 아무튼 서운하다. 서운하다기보다 아무튼 차라리 수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을 것 같은데 뭐 아무것도 아니라 그럼 저 미리 이렇게 해버리니까 조금 좀 이상하지. 마음이 이상해. 근데 뭔 말인지 충분히 이해를 해. 엄마 들었죠? 서운하대요. 그 마음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막 그거 섭섭한 건 아닌데 엄마 섭섭하대요. 진짜 근데 댓글에서도 많았잖아. 그분들 마음도 알겠어. 왜냐면은 야 걱정하지 마라. 근데 나는 일단 나도 언니가 걸렸을 때 처음에는 하도 막 뉴스 같은 데서 착한 암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언니 괜찮대 이렇게 생각 없이 말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그 본인 입장에서는 그 언니한테 그래서 사과했어? 사과 안 했어. 지금 사과해. 언니 미안해. 근데 그게 맨날 하도 자꾸 뉴스에 나도 세뇌가 당한 거지. 괜찮다던데? 이렇게 뭐 걱정돼서 하는 분도 있고 안 힘켜주려고 하는 분도 있고 정말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암이긴 암이고 전이가 될 수 있어서 너무 쉽게 얘기하면 좀 상대방을
상처받을 수 있다. 엄마 상처받았대요. 오빠 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저 댓글에서 너무 제가 이거 안 했, 이런 거 안 찍었으면 누가 그렇게 나를 걱정을 글많은 사람이 어떻게 날 걱정해주겠어. 맞잖아. 다 내 덕이란 말이네. 그러면 잘못됐지. 여기 뭐 간사하다 이걸 얘기하는데 내 자기 덕이라고 해버리는 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수술을 일정을 잡거나 뭐 안에서 뭐 추적 관찰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업데이트를 좀 해드릴게요. 뭐 좋게 봐주시고 좋은 말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못 나올 가능성이 높고, 왜냐면 또 수술하고 막 이렇게 좀 얼굴이 붓거나 그런데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는 못 나오겠지만 그만큼 제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네, 너무 감사하고 잘 이겨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너무 감사합니다.